안녕하세요.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 드디어 뿌리니 절대 지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를 하는 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거일지, 이 주택 구매, 소유의 장단점을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첫 주택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렌트를 살고 계실 텐데요. 이 렌트 살 때와 내 집을 소유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3가지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렌트를 사시다가 이제 주택 구매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렌트비 인상이에요. 그나마 BC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 사시는 세입자분들을 보호하는 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 인상률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년마다 렌트비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좀 불안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내가 이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불안함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렌트로 살면 집주인이 만약에 집을 판다고 했을 때 나는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뭔가 그 렌트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숙이 가지고 있는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구매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를 하고 소유를 하면 3가지의 큰 장점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그 불안감을 해소해준다라는 그 안정감인데요. 드디어 내 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식처, 보호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짐으로써 뭔가 이제 내가 이 캐나다에 그리고 이 밴쿠버에 내 공간이 생긴다, 내 집이 생긴다라는 안정감을 준다는 거. 이제 내가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을 이제 꾸려나갈 수 있게,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기본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엄청난 만족감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게 못을 박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페인트 칠을 내 맘대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가구,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뭐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꾸밀 수 있잖아요, 내 맘대로. 그래서 나만의 내가 세운 규칙을 따르는 그런 공간이 있다, 나만의 우주가 생긴다라는 그 점에서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십니다. 주택 구매의 2번째 장점은 뭐냐면, 내가 집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이제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렌트를 할 때는 내가 다달이 렌트비로 이제 돈을 내는데 그 돈이 진짜 공중에 이제 흩어지는 돈이에요. 다시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쵸? 집주인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돈이죠. 근데 내가 이제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되면 내가 예전에 렌트비로 냈던 돈을 이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제 은행한테 내는 거, 집주인한테 내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빌린 돈을 쌓아가는 거, 갚는 거기 때문에 내 집에 점점 부를 내가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트를 사셨을 때 만약에 한 달에 2,000불씩 한다고 했을 때 1년을 살게 되면 24,000불을 버리게 되는 돈이에요. 그럼 그게 5년이 되면 120만 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냥 1,000원이 1불이다 라고 했을 때 5년을 그렇게 지내게 되면 약 1억 2천 정도의 돈을 세이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이 이제 집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의 말은 결국 이제 나한테 오는 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택을 소유하시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의 3번째 장점은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특히 이제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를 봤을 때도 계속 이 흐름은 부동산 상승은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 이민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그런 대도시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선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구가 모이는 곳에는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안정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 돈을 벌어다 주는, 정말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 패시브 인컴, 많은 젊은 분들이 원하는 그 패시브 인컴이 바로 투자인데요. 지금까지 밴쿠버의 부동산 가격을 쭉 보았을 때 아주 안전하게 10년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올랐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런다는 말은 내가 이제 5억짜리 집을 샀다.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8억으로 오르는 거일까? 10년 동안 3억이라는 나한테 재산이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3억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눠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년에 3천만 원씩 나한테 돈이 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실 1년에 3천만 원씩 모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잘 가지고 있고 잘 관리를 하면 이렇게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또 세이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집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아주 현명한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집은 필요하니까. 어차피 살 곳은 필요하니까. 그럼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해서도 3가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경제적인 부담감. 내가 매달 얼마씩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좀 충분히 매니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렌트비 같은 경우에도 항상 꾸준히 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렌트비보다 내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대출금을 다달이 갚는다라고 하면 별로 이제 부담스럽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매달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활비나 내가 뭐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그 부분까지도 줄어들어가지고 내 삶이 좀 팍팍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이제 나중에 대출을 받으실 때 잘 고려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렌트 살 때보다 이제 집을 소유하고 나면 단점은 뭐냐면요. 그 렌트 살 때랑 다르게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추가의 비용도 따라요. 그러니까 렌트 살 때는 내가 다달이 렌트비를 내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전기세나 수도세, 그리고 인터넷 비용 뭐 이런 것만 이제 내가 쓰는 것만 내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사게 되면,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로 매달 뭐 몇백 불씩 추가로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소유세, 재산세라고 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재산세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의 지출도 생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상치도 않았던
갑자기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집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지출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겠죠. 또 한 가지, 내가 콘도에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독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눈치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집 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메인터넌스나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세 번째는요. 아까 제가 장점에서 부동산은 이렇게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한테 부를 축적해주는 그런 좋은 투자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내가 주택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집을 사서 단기에 짧게 뭐 1, 2년 살고 팔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 집을 팔고 뭐 한국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급하게 무언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으로 손해를 더 보실 수 있다라는 그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팔 때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집을 파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수료도 들고 그리고 뭐 각종 세금 이런 부분도 들기 때문에 주택은 사고 파는데 추가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안 사고 자주 안 파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짧게 살고 짧게 금방 팔고 또 다른 데로 간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샀지만 오히려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사시기 전에 내가 이거를 주택을 사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 적어도 5년 정도는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택 구매를 하시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인이 절대 지켜 첫 번째 강의, 주택 구매 과연 나한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주제로 주택 구매의 장점과 단점을 렌트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 주택 구매의 장점 첫 번째는 내 집, 내 거이기 때문에 뭔가 그 안식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진짜로 이제 내 집을 소유하는 나의 우주가 생긴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렌트로 버렸던 돈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는 동시에 바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집값이 오르면 나한테 이 패시브 인컴이 들어온다. 반대로 주택 구매, 소유를 하는 경우의 단점은 첫 번째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렌트 살 때와는 다르게 추가로 관리비라든지 뭐 수리비라든지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급하게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려고 했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불인이 절대 지켜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